어릴 적 이야기다. 연필을 쥐고 종이에 그어보았다. 까맣고 반짝이는 선이 나의 의지를 따라 종이 위에 무늬를 새겼다. 선은 무언가를 쫓는 추격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도망자가 되기도 했다. 혼자 다니는 선이 심심해 보여 다른 손으로도 연필을 쥐고 선을 그었다. 두 선은 같은 곳을 향해 가다 이내 부딪히고 포개졌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좋아 선을 긋고 또 그었다. 마치 내 상상이 연필을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듯 했다. 구불구불 그어진 선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그렸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형태없는 선들의 나열을 보고 이거 완전 예술이네 라고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리는 것은 무엇이고 예술은 무엇인가? 그리는 것은 선을 긋는 일인가? 예술은 그어놓은 선인가? 낯선 땅, 작은 책상 에 때때로 한국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워 책상이 맞닿아 있는 벽에 줄을 매달아 가족들 사진을 걸어 놓았다. 조그만 증명사진. 집을 찾아온 친구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증명사진을 걸기 시작했다. 벽에 매달아 놓은 줄은 더욱더 길어졌다. 나중에는 친구의 친구, 친구의 가족 등등의 증명사진이 한 벽을 채웠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상상했다. 나의 방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어 공부를 위해 책상에 올려놓은 신문. 난 신문 위에 그 사람들을 그려보기로 했다. 모르는 글자 안의 사실, 모르는 얼굴 안의 삶. 그 둘은 닮아 있었다. 작은 글씨들을 쓰듯 가느다랗고 조그만 선을 그어 그 사람들을 써내려갔다. 잘 알던 친구와 연락이 끊겼다. 그 친구를 모르고 있었단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나는 친구의 일부를 보고 전체를 상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연락이 끊기고 오히려 친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에 대해 알고 싶었다. 동시에 사람을 그리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단지 그 사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은 아닐까.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알지만 모르는 사람, 그 미묘하고도 커다란 간극을 표현하고 싶었다. 지인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들과 나는 대화, 표정, 태도를 기호로 포착하고 그것의 상상을 차곡차곡 더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조그만 판 위에 마치 조각을 하듯 새겨나갔다. 한쪽 벽이 증명사진들로 채워지듯 내가 수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른 쪽 벽을 장식해 나갔다. 한눈에 포착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내고 싶었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저 나무 조각 그림들은 무엇이냐고. 나는 그 나무 조각을 자세히 보라고 했고 그 안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나의 상상의 이야기를. 나는 그것이 굳이 상상의 이야기라고 하지 않았다. 어떤 이야기는 진짜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질문을 건네고 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고 돌아섰다. 상상은 너무 쉽게 사실이 되었다. 나는 이러한 사실이 재밌었고 이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까 고민했다. 문득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루브르 박물관의 대리석 벽. 루브르 박물관에 가는 걸 좋아했던 나는 어느 날 루브르의 수많은 대리석 벽들 사이에서 대리석처럼 그려진 벽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아마도 내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알아채지 못하고 넘어갔을 그림 밖의 그림. 루브르의 수많은 그림들 뒤에는 또 다른 그림이 있었던 것이다. 캔버스에 대리석 효과를 내보았다. 바탕색을 칠하고 몇 개의 선을 긋자 캔버스는 이내 대리석판처럼 보였다. 주위의 물건들에도 같은 기법으로 칠해보았다. 그 물건들은 순식간에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들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화가가 아니고 솜씨 있는 조각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삼촌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모아온 물건들을 나에게 건넸다. 나는 그것들을 대리석 혹은 기법을 조금 달리하여 나무 조각처럼 바꾸었다. 마치 마이더스의 손으로 금을 만들어내듯이. 어느 날은 잘라먹고 남겨둔 사과 위에 대리석 효과를 내보았다. 그 모습은 마치 신화 속의 피그말리온이 창조해낸 갈리테리아 같았다. 살아있는 조각.
흘러가는 시간과 반응하여 단단해 보이는 덩어리는 그 부피를 줄여나갔다. 나는 말 그대로 조각에 생명을 불어넣는 굉장한 조각가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중국 자금성 앞마당에서 마주한 괴석들이 원래 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여행 후 한참이 지나서였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나무가 돌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기괴한 형태와 크기에 압도당했던 괴석들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시간이 역재생되듯 괴석 주위를 맴돌았을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고 더 이전으로 돌아가 온전한 자연 속 한 그루의 나무가 마주했을 시간과 풍파가 그려졌다. 나무 주위로 수많은 색이 반짝이고 있었다. 눈의 하양, 나무의 갈색, 이끼의 초록, 하늘의 파랑, 괴기하고 육중한 형체가 지켜봤을 수많은 색. 괴석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괴석에 뿌려졌을 비를 생각하며 위에서 아래로 가는 선을 그었다. 스쳤을 산들바람을 떠올리며 넓은 붓으로 느린 선을, 돌 위로 이리저리 돌아다녔을 곤충들을 생각하며 꾸불꾸불한 선도 그어보았다. 괴석이 오랜 세월 동안 마주했을 시간을 상상하며 수많은 색을 발랐다. 물감들은 얽히고 포개지며 자연스러운 회색을 만들어냈다. 또 봄이 왔다. 곧 여름이 오겠지. 작업실 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는 다채롭고 일정했다. 수많은 계절의 반복 속에 나의 계절을 기록해놓고 싶었다. 주기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가 집 근처 풀숲을 찍었다. 작고 연약한 풀들은 변화하고 변화는 반복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무척 단단해 보였다. 나무판을 동그랗게 자르고 찍어온 풀 사진을 붙였다. 집에 들어가는 길, 가로수 정비를 위해 전지해 놓은 나뭇가지를 주워 들고 왔다.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이파리가 싱그러워 화병에 담아 식탁에 올려두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뭇가지에 작은 꽃이 피었다. 내 안에서도 무언가 피어나는 느낌이 들었다. 꽃은 금방 졌지만 식물에 대한 관심은 커져갔다. 식물을 모으고 식물을 그렸다. 현실에 없는 식물을 그려보고 싶었다. 머리에 떠오르는 색과 모양을 펼쳐놓았다. 풀들 위로 상상의 꽃밭이 펼쳐졌다. 그것을 보는 것이 좋았다.